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소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36번째 강의입니다. 최근 2020년 7월 31일자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월차임 전환율 등의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임대차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전격 시행되다 보니까 시장 곳곳에서 많은 분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계속해서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고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 집에서 그대로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요건, 재건축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등의 사유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초에 계약 만기에 이사하기로 약속한 임차인이 전세 품귀와 가격 폭등으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당초의 약속을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곤란에 빠지고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로금을 주는 등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정부 관료의 사례와 함께 그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거주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초에는 만기에 이사하기로 약속한 임차인이 이를 번복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유권에서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또 매매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사전에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초에 이사하기로 약속한 임차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보니까 전셋집을 구할 수도 없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약속한 이사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몇 가지 문제점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주택 매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9월 11일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초에 임차인이 이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나 매수인 또 중개업자는 어떤 일들을 사전에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했던 임차인들이 이 약속을 번복하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 이러한 임차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인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 만기에 세입자의 이사 약속을 미리 받았으나 최근 전세 매물의 품귀와 전세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세입자가 생각을 바꾸어서 당초의 이사 약속을 번복,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총리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수인이 계약 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 납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등기 이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을 보시면 법조계에 따르면 매도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배액배상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임차인이 이사한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매수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무에서는 일단 매도자 및 매수자가 임차인의 이사 약속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2020년 9월 11일자 국토교통부의 유권 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집주인은 이를 믿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등 임차인의 계약갱신 포기 의사표시 후에 제3자와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논의 과정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차인이 당초 약속을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2020년 9월 11일자 국토부는 유권 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다시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국토부 설명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9월 11일자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건지 아니면 이사를 할 건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번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1항 단서조항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 9가지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사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9가지 항목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안전하게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매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임차인의 당초 이사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임차인의 이사 약속 번복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다행이나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포기에 대한 정확하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받아서 예상되는 분쟁 여지를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일종의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포기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는 향후 판례 등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아놓으면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서면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자필 서명을 해가지고 계약갱신을 포기하겠다. 이러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발송을 해주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포기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내용의 답장을 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통화 기록을 녹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받아놓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실거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초에 이사하겠다고 약속한 임차인이 그 약속을 번복한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유권에서 또 정부의 개선 검토사항 또 국회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 등을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